너무 재밌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 희노애락을 없앨 거니까 그게 목표니까. 뭐야? 여러분의 탓도 있다. 나만의 잘못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 무서워. 안녕하세요. 책과 통별학사 일상을 이야기하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번처럼 스테디셀러들을 한번 쫙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읽었냐 하면 영미문학에서의 스테디셀러 목록들 한번 쫙 다 읽어봤습니다. 어떤 것들 있었는지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로 가서 국내 도서로 가서요. 소설을 먼저 가볼게요. 소설 가서 그 다음에 영미소설 가서 이렇게 스테디셀러 네 나오네요. 첫 번째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로 나옵니다. 첫 번째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제가 예전에도 한번 리뷰를 했었죠. 뭐가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미문학 말고도 그냥 전체 소설 스테디셀러 목록에도 있던 거라서 제가 예전 그 동영상에도 이제 리뷰를 한 바 있는데요. 안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것도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일단 야밤의 도서관이죠.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여자 주인공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자살을 꿈꾸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가운데 시기 또 아닌 아무튼 희한한 어떤 순간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이 뭐냐면 어떤 도서관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서관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책들이 뭐냐면 본인의 삶에서 어떤 후회했던 순간들, 그런 곳으로 쑥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아봐요. 내가 만약에 이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또 그때 이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삶들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공간을 초월하고 어떤 시기로 돌아가고 이게 약간 꿈 같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 삶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삶이고, 또 이 삶도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삶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에서 어떤 선택을 했냐, 그리고 사실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이 순간도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 하나의 선택인 것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책 굉장히 저도 삶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느끼게 해줬던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설로서도 되게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아서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네, 잘 읽었어요, 이 책은. 스테디셀러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 다음은 가제가 노래하는 곳인데요. 아이고. 이 책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책태기가 조금 있었어요. 책태기라 하기는 그렇고, 그냥 이 책도 읽어야 될 것 같고, 저 책도 읽어야 될 것 같고, 할 게 너무 많은,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은 상태라서 어느 하나 읽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만나고 다시 그 어떤 병이 해소가 됐어요. 가제가 노래하는 곳.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영화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크게 만약에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습지에서 가족 없이 버림받고 혼자 살아난 어떤 소녀에서 청소년, 성인, 그리고 할머니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라고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사이의 스토리들이 굉장히 사람을 확 빨아당겨요. 이거 산지는 한 1년,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못 읽었어요. 조금 앞에는 조금 읽다가. 근데 풍경 묘사 너무 많고 그냥 그 묘사에 너무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읽겠다 하고 덮어놨다가 이 컨셉 덕분에 읽게 됐죠. 근데 풍경만 이렇게 딱 지나가고 나니까 진짜 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진짜 내가 왜 이 책을 여태까지 안 읽었나, 내가 너무 싫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저는 여러분도 저는 한몫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처음 보신 분 논외, 저를 한두 번 그냥 보신 분 논외. 근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좀 봐주신 분들은 저는 여러분과 저랑 조금 어떤 취향이 공유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추천을 했었어야죠. 댓글에다가. 이거를 꼭 봐라. 너무 재밌다. 너도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해줬으면 제가 봤을 텐데, 제가 댓글들에서 추천해주는 거 웬만하면 보거든요. 아, 근데 이 책을 안 봤어요. 여러분의 탓도 있다. 나만의 잘못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눈물을 흘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오미자 같은 책. 오미자가 5가지 맛이 나는 거라서 오미자라면서요. 슬픔, 분노, 서스펜스, 사랑, 또 경이로움이 다 느껴지는 책입니다. 5개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슬픈 부분은 너무 불쌍해요. 이 소녀가 어릴 때부터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거든요. 일단 폭력적인 아빠가 있어서 엄마도 집을 나갔고, 언니 오빠들 집 나갔고, 마지막 남은 오빠도 집을 나가고, 그리고 폭력적인 아빠랑 사는데 그때 나이도 굉장히 어린 나이. 조금 사는데 아빠도 이제 떠나죠. 습지에 혼자 이렇게 노져 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깃털 갖고 놀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어떤 남자아이와 어떤 깃털로 처음에는 교감을 하고, 깃털을 이렇게 꽂아놓고 가요. 기타를 좋아하니까 또 기타를 가지고 집에다 막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콜렉션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그 남자 아이와 좋은 친구가 되죠.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니까 진짜 이성친구, 남자친구가 돼요. 뭐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그 주인공은 생태학적으로 너무너무 성숙하게 돼요. 굉장히 많은 방대하고 깊은 지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남자아이는 대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헤어지긴 하지만 뭐 연구원이 되고, 연구원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주인공의 삶을 좀 삶을 구원보다는 어떤 숨통이 트이게 해주죠. 경제적으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생태학적인 지식은 엄청난 거야. 정말 책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어떤 양아치 남자친구가 옆에 붙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어떤 서스펜스와 스릴러의 느낌도 조금 나는데, 영화는 너무 그것만 딱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사실 그런 모르겠어요. 독자마다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서스펜스 스릴러 누가 죽였나 뭐 이런 건 사실 뭐 딱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책 전반적인 느낌, 이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이 비극적이면서 짜증나는 느낌, 그리고 또 어떤 인종적인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재미, 그리고 이 아이의 삶으로 딱 완전 흡수돼서 같이 느끼면서 이 아이가 느끼는, 이 주인공이 느끼는 그 고통, 외로움, 특히 그 외로움이죠. 확실한 어떤 고통이라기보다는 정말 세상에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 그게 절절히 느껴져요. 이 책 전반에서. 근데 그 외로움이 사실 넷플릭스 그 영화에서는 너무 안 느껴져서 그게 조금 영화판은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적이죠. 사이에 약간의 뭐 누가 죽였는지 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이렇다 할 큰 사건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책들은 이렇다 할 큰 사건이 없어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읽었던 것들은 제가 읽고 와 이거 정말 명저다 생각했거나, 아니면 고전으로 꼽히는 책들을 보면 사실 뭐 거대한 이렇다 할 사건들은 없어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이 내용들, 화법, 작법, 또는 내용의 구성, 주인공의 심리 상황, 묘사, 이런 것들 자체만으로도 너무 독자들을 이렇게 싹 이렇게 릴인 하는 거 있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영화도 보고, 인스타에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지도 보고, 정말 한동안 이제 이 책 가제가 노래하는 곳에 정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책 또 없나? 막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흥미로웠고 남는 것도 많았고 가슴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던 영화입니다.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실화인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화라면 이 저자가 쓴 뭐 생태학 책은 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찾아봤는데,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철저히 소설 기반이, 소설이다 라고 적혀 있어서 그냥 소설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 책입니다.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리즈 위더스푼의 북클럽에서 선정을 했던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더 이 마크에 더 진짜 제가 신뢰를 하게 돼서, 제가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캡터스도
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쇼츠로 이 책 올렸죠. 더 캡터스. 이 책을 샀는데요. 진짜 리즈 위더스푼 책 나 이제 다 사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책도 고민 없이 샀습니다. 그 다음 동물농장. 동물농장은 제가 아주 저와 많은 관계가 있는 책이죠. 지금 클래스 101에서 하고 있는 원서 읽기 수업의 교재로 쓰는 소설이 동물농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읽은 정도가 아니라 몇 챕터에 어떤 구문이 더 많고 몇 챕터에는 어떤 문장 배열이 더 많고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거 설명해야겠다, 저런 거 설명해야겠다 막 수업 교재로 썼던 책입니다. 내용은 이것도 기가 막히죠. 일단 조지 오웰의 작품이고요. 일단 뭐 아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고요. 스테디셀러니까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책은 첫 번째 문장이 예술이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런데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일단 평등에다가 더가 붙는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나 진짜 조지 오웰 사랑한다 진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긴 한데 저쪽 1984도 있거든요. 1984 읽으면서 뭐지? 이분은 비교급의 대가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가 나오면 안 될 상황에 더를 써서 의미를 더 잘 느끼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책은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각자 개성 있는 동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메이어 주인공 그 농장주 아저씨 이름이 메이어였나? 메이어 영감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돼지들이 주도하에. 처음에는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같이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누구 하나 이제 탈락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 보세 해가지고 정말 다 모두 참여해서 일을 하는데 평등하지 못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마시고 글자도 막 공부하게 되고 돼지들만 굉장한 특권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좀 불만을 갖고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재밌는 게 우리가 어떤 공산체제 있죠. 공산체제에서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동물들의 모습으로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지 않게 이건 지금 이걸 표현하는 건가 보다. 이 동물은 지금 이런 걸 표현하네. 이런 것들을 정치체제에 대해서 깊게 몰라도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아주 재밌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도 깊고요. 너무 재밌게 잘 읽었던 책이라서 이 책은 진짜 청소년들이 읽기에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동물농장 추천. 제가 추천 안 해도 이미 다 아시니까. 네, 이 책. 그 다음 그 다음 멋진 신세계네요. 제가 이거 처음 기획할 때는 멋진 신세계가 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멋진 신세계가 올라와 있네. 제가 멋진 신세계는 아직 안 읽었거든요. 지금 있는데 이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럼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읽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테라피스트입니다. 제가 테라피스트 이제 사고 그때 북카우 영상으로 아마 이제 공개를 해서 제 영상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사고 바로 읽었어요. 바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딴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덮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걸 딱 시작을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많은 등장인물이 나온다든지 막 정신없고 세계관을 너무 구축을 오래 하고 한 책 이만큼인데 요만큼 세계관 구축에 다 쓰고 요만큼 재밌고 그 정도의 재미를 위해서 앞에 막 세계관 엄청 구축하는 소설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처럼 스릴러를 못 읽는 사람들은 사실 처음부터 잘 읽혀야 돼요. 그런 저에게 B.A. 페리스는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갑자기 막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랑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잘 가고 뭐 오늘 얘기해서 즐겁고 네 하다고 안으면서 않는 것처럼 하는데 아무도 믿지 마요. 오 시작이다. 18부터 시작이네. 여기서부터 거의 시작이네요. 완전 사이사이에도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지금 온종일 오늘 온종일 이걸 읽고 있는데 이제 35거든요. 사이사이에 "헉, 이제 뭔가 나오나? 라는 포인트들이 막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고, 또 이제 뭔가 또 아니고, 드디어 등장 했는데 꿈이고, 머리카락 잡았는데 뭐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책이 이제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밀당을 시킬까? 그러니까 재밌는 포인트들이긴 하죠. 계속 막 놀래게 하니까. 근데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 끝이 너무 결과가 궁금한데요. 일단 이야기부터 하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냐. 서클이라는 이름인데요. 큰 맨션 같은 집으로 여자 주인공이 이사를 갑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떻게 생겼냐. 모든 집을 다 볼 수 있게 생긴 거예요. 서클이니까 뭐 요렇게 원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운데 스퀘어가 있고요. 근데 본인의 집에서 3번 집도 보이고 4번 집도 보이고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저쪽 집도 우리 집이 다 보이는 거죠. 일단 딱 설정부터 흥미롭죠. 뭔가 뭐랄까 이 파놉티콘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근데 여자 주인공이 남자친구와 런던에 있는 그 서클이라고 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와요. 근데 와서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엿듣게 돼요. 근데 6번 집, 7번 집이었나? 아무튼 그 주인공 집이 6번이라고 칠게요. 6번 집 그 여자는 어쩜 그렇게 용기가 있어? 그런 거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데 올 수가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주인공은 뻥치죠. 그 대안 도대체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해져야겠다 싶어서 파티를 열고 어떤 여자의 남편도 오게 되는데 당신이 팀이군요 하면서 막 인사를 해요. 팀이군요 하고 인사도 하고 집으로 데려가줘서 우리 이쪽 허물고 이쪽 확장해가지고 뭐 어쩌고 막 이야기도 하면서 집을 보여줘요. 그날 저녁에. 근데 다음날 보니까 팀은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마리아 남편이 팀이거든요. 근데 팀이 알고 봤더니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팀은 간 적이 없었던 거고, 그러면 내가 팀인 줄 알고 집까지 끌어들여서 와인도 한 잔 주고 집 위까지 올라가서 보여줬던 그 정체불명의 남자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너무 좋았던 게 이게 진짜 한 읽자마자 읽고 이게 한 4-5페이지 되나? 정말 그 사이에 바로 이런 작은 스토리가 하나가 탁 터져요. 계속해서 사람을 이제 놓지 못하게 만드는 책이거든요. 심리 스릴러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하인드 도어스 읽고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때 B.A. 페리스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브레이크다운을 봤고 Bring Me Back은 안 봤어요. 그리고 딜레마 아직 안 봤고 이제 이 책을 봤는데 진짜 딜레마도 보고 Bring Me Back도 보고 다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이 책 너무너무 재밌고요. 내용은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굉장히 나름 그래도 쾌활하고 이 사람한테 말을 잘 거는 이 친구 이브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인가?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주 만나는 그 디텍티브 나오는데 디텍티브 그 사람이 범죄자인가? 생각해보고 자주 이렇게 막 청소도 하고 쓰레기 내는 그 에드워드 아저씨 범죄자인가? 생각도 하고 약간 쌀쌀맞은 탐신이 범죄자인가? 생각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읽었더니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서 읽으면 이렇게 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쉬운 스릴러 영화를 볼 때의 재미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너무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네. 더 테라피스트. 오케이. 근데 저는 이 책 관련해서 왜 그런 인스타 광고를 하는지 전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를 읽고 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나 막 인스타로 찾아봤더랬죠. 찾아보니까 광고를 엄청 했더라고요, 이 책이. 근데 광고를 어떤 걸 했냐, 뭐 유퀴즈에 나오면 뭐 조회수 뭐 100만인가 뭐 1억인가 아무튼 뭐 그 될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넘겨보면 이 책 광고 이렇게 끝나던데 굳이 그런 식으로 막 생뚱맞게 광고를 안 해도 될 책인데 괜히 그렇게 뭔가 급을 떨어뜨리는 느낌? 그럴 만한 책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책입니다. 또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단어들을 다 탈락시키는 거예요. 없애는 단어들이 많아요. 아시죠? 왜냐면 사람들이 사고를 단순